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집안 한쪽 구석에 몇 년째 손도 안 댄 짐 보따리 하나씩 있지 않으세요? 언젠가 쓰겠지 싶어서 못 버리고 그렇다고 꺼내주지도 않고 그냥 쌓아두고 사는 그 짐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15년 동안이나 쌓아둔 그 짐. 오늘은 그 보따리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 해요. 단순히 물건을 버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짐을 내려놓았더니 제 마음속에 15년 동안 꽁꽁 묶여있던 무언가가 함께 풀려나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솔직하게 나눠볼게요. 저는 북에서 45년을 살고 한국에 온 지 이제 15년이 됐어요. 처음 한국에 정착하던 그 시절이 지금도 눈에 선하네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에게는 돈 한 푼도 없었고 말 그대로 맨몸으로 시작했어요. 그때 후원단체들이 우리에게 밥솥도 줬고 이불이랑 옷이랑 생활 필수품을 줬어요. 받을 때에는 그냥 필요한 물건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그게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삶을 시작했다는 증거 같은 것들이었어요.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손이 가질 않았어요. 60대 넘으신 분들 그런 마음 아시죠? 젊을 땐 언젠가 쓰겠지 하며 모았는데 나이 드니 그게 짐이 되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버리자니 추억이 아깝고 두자니 공간이 없고 그 사이에서 그냥 세월이 가버리는 거잖아요. 청소 일을 하면서 어르신 댁을 다녀봤는데요.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거실 한쪽에, 안방 한 구석에, 베란다에 꼭 그런 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르신들이 한숨을 쉬세요. 그것도 버려야 하는데 하시면서요. 그 한숨 속에 얼마나 많은 세월이 담겨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김형석 교수님 영상을 보게 됐어요.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년이 행복은 채우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서 온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뭔가 가슴에 탁 걸리더라고요. 맞는 말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세대는 평생을 채우며 살았잖아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집안을 채우고 냉장고를 채우고 살림을 채우면서 살았어요. 비운다는 게 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결심했어요. 15년 된 짐 보따리를 꺼내보자고요. 막상 꺼내놓으니까 손이 떨렸어요. 낡은 전기밥솥을 손에 쥐었는데 처음 한국에서 혼자 밥을 해먹던 날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이불을 펼쳤더니 그 안에서 오래된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아, 그때 이걸 샀었구나 싶어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몇 번을 꺼냈다 뺐다 했어요. 버리려다가 다시 집어넣고 또 꺼냈다 다시 넣고 그러기를 여러 번 반복했네요. 그러다 결심을 했어요. 추억은 물건에 가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두면 된다는 것을요. 물건이 없어진다고 그 시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청소를 나를 위한 대접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집을 채우며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 공간을 다시 나를 위해 비워둘 차례예요. 그러면 공간이 물건을 깨끗이 비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뇌과학적으로도 어수선한 공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우리를 더 빨리 늙게 한다고 해요. 반대로 비움은 몸과 마음이 나이를 10년 되돌리는 투자죠. 과거의 기억을 붙잡아두는 낡은 물건들을 하나씩 떠나보내면 마음속 불안도 함께 씻겨나간다고 해요. 막상 버리고 나니 방이 넓어진 것보다 제 마음이 짐이 먼저 내려가더라고요. 엉켜있던 마음까지 차분해졌어. 이게 진짜 비움이 미학이로구나 싶었어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버리는 게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세월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큰 마음 먹고 짐을 다 덜어내니 그 자리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 예전에 짐 보따리만 가득하던 방이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과 작은 책상, 의자가 있는 나만의 서재, 스튜디오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곳에서 영상도 만들고 제 꿈도 키워가고 있어요. 짐을 버린 게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채워 넣은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된다. 매일 짐 사이에서 지내면 우리는 짐 같은 사람이 되고 매일 좋아하는 것들 사이에 지내면 우리는 그 삶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짐을 비고 나니 또 하나의 더 깨달은 게 있었어요. 물건만 정리된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던 인간관계의 매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15년 전에 저는 성격이 참 급했어요. 욱 하는 게 많았고 별것 아닌 일로 다투고 말 한마디 없이 토라져서 지내던 날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소중한 인연들을 제가 많이 놓쳤더라고요. 공간이 정리되니 마음이 맑아지고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배움이 가져온 마음의 정리, 그 너머의 이야기. 공간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좁고 어지러운 방에 있으면 마음까지 조급해지는데 반대로 잘 정돈된 공간에 앉아있으면 이상하게 차분해지. 그 맑아진 마음으로 주위를 돌아보니 예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자존심 때문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우리는 흔히 청소라고 하면 물건을 버리고 가구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하지만 때로는 집안의 낡은 가구보다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묵혀둔 관계의 찌꺼기들이 훨씬 더 무거운 짐이 되곤 해요. 먼지는 빗질 한번 하면 사라지지만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시간이 갈수록 단단하게 굳어버리거든요. 물건은 버리면 그만이지만 마음의 짐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이라고 합니다. 관계라는 청소 어떻게 시작할까요? 60대에 접어들어 청소 일을 하며 제가 깨달은 건 청소는 단순한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간을 회복시키듯 이제는 우리 관계도 회복해 보는 건 어떨까요? 1. 작은 시작의 힘. 거창한 사과나 연락을 하려니 것부터 나시죠? 잘 지내? 라는 짧은 안부 문자부터 충분합니다. 10년 만에 연락이라도 그 짧은 문장에 담긴 진심은 상대방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갈 것. 2. 용서의 공간 마련하기. 미움도 물건처럼 쌓아두면 짐이 돼요. 나를 힘들게 했던 과거의 기억, 상대방의 서운한 행동을 청소하듯 가볍게 털어내 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마음속 공간을 비우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지금 당장 건네는 한마디.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 저녁 평소 하지 못했던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짧은 세 마디가 당신의 삶이라는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밝게 만들어줄 것이에요. 나이가 든다는 것, 60대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뭔가를 채우는 시기가 아니 오히려 공간을 비고 마음을 비고 관계의 짐을 가볍게 덜어내는 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멈춤의 미학, 시간에 쫓기는 삶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쳇바퀴 같은 일상,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이 자리에 앉으셨나요? 제 하루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새벽 5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저녁 7시 30분쯤이 되어야 집에 돌아오네요. 저녁밥을 먹고 나면 8시 30분. 그때부터 진짜 또 다른 시작이에요. 낮에 미처 다 하지 못한 유튜브 편집을 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트렌드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달려가네요. 이런 루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분명 열심히 사는데 때로는 시간이 쫓기는 사람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때가 있네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나요? 바쁨이라는 이름이 감옥. 우리는 흔히 열심히 사는 것을 시간을 꽉 채워 쓰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 시계 바늘에게 지배당하는 삶이었을까요? 철학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비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채우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한 비움의 철학. 어떻게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일까요? 저는 이제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보다 얼마나 자신을 온전히
느끼냐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꽉 찬 그릇에는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 없듯 꽉 찬 시간 속에는 삶이 지나 진정한 휴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되었어요. 시간이 주인으로 되는 연습. 12시까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대신 딱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10분이 고요가 나머지 시간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속도의 역설.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 시간을 썼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자가 아닌 시간을 운전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자신을 위해 썼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 60대가 지난 지금이야 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청소일을 하며 배운 것이 있다면 계단을 닦으며 빗자루질을 할 때 일에만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도 가장 단순한 동작에 몰입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그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오늘 집 전체를 다 치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 먹고 시작했다가 금방 지치면 다시는 정리하기 싫어지니까요. 하나만 해볼까요? 오늘 서랍 한 칸 혹은 냉장고 문 한쪽에 작은 칸 하나만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 하나만 꺼내보세요. 아주 작은 빈 공간이 답답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신선한 숨통을 틔워줄 거예요. 완벽 대신 10분만.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마세요. 알림을 딱 10분만 맞춰두고 그 시간 동안만 움직이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면 칼같이 멈추세요. 이 작은 성취감이 다음날 또 정리하고 싶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니까요. 물건에게 고마워라고 인사하기. 물건을 비울 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땐 물건을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마워. 이제 편히 가렴 하고 말해주세요. 추억이 많은 물건, 버릴지 말지 고민되는 물건은 바로 쓰레기통에 넣지 마세요. 작은 상자에 담아 창고나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두세요. 만약 한 달 동안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면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우기가 훨씬 쉬워져요. 그리고 물건을 비울 때 지나간 세월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짐을 안고 살아낸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거니까요. 수고한 당신의 손, 오늘만큼은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세요. 우리 더 가볍게 따뜻하게 하나를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늘 소중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뭔가를 채우는 일보다 비워내는 용기가 더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곤 해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따뜻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